여러 번 출제된 다출제 문제입니다. 금속이 다른 금속의 이온과 반응한다는 것은 전자를 내주는 힘, 즉 환원력이 더 세다는 뜻입니다. 반응하면 내가 더 세고 반응하지 않으면 상대가 더 셉니다. 아래 세 관계를 이어붙이면 BC, AB 순서가 나오지요. 답은 2번입니다. 전기분해 문제는 전자 몰수부터 잡습니다. 물이 분해되어 산소 1몰이 나오려면 전자 3몰, 즉 4패러데이의 전기량이 필요합니다. 전기량을 4분의 1만 흘려주었으니 산소도 4분의 1몰만 생깁니다. 표준 상태에서 기체의 1몰은 22.4리터이니 5.6리터가 되지요. 답은 1번입니다. 메테인처럼 단일 결합만 가진 포화탄화수소는 첨가 반응을 하지 못하고 치환 반응을 합니다. 분자 속 원자가 다른 원자로 자리를 바꾸는 반응이지요. 메테인에 염소를 직접 작용시키면 수소가 하나씩 염소로 바뀌어 염화메틸, 디클로로메탄을 거쳐 클로로포름이 됩니다.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의 원자가 더해지는 부가반응과는 다르니 구별해 주셔요. 답은 3번입니다. 감광선은 빛을 받으면 화학 변화를 일으키는 성질입니다. 할로제너한 계열이 대표적이지요. 염화하는 자외선을 흡수하면 광분해가 일어나 은이 섭출되면서 검게 변합니다. 옛날 사진 필름과 인화지가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보기에 HGO, 산화고리, 질산나트륨은 빛에 의한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산성산화물은 물과 반응하면 산을 만들고 염기와 반응하면 염을 만드는 산화물입니다. 대체로 비금속 원소의 산화물이 여기에 해당하지요. 이산화탄소는 물에 녹아 탄산이 됩니다. 탄산음료를 떠올리시면 쉽습니다. 나머지 BaO, 산화칼슘, 산화마그네슘은 모두 금속 하나물이라 물과 만나면 수산화물, 즉 염기가 되는 염기성 산화물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배수비례의 법칙은 같은 두 원소가 두 이상의 화합물을 만들 때 한 원소의 일정량과 결합하는 다른 원소의 질량이 간단한 정수비를 이룬다는 법칙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두 종류의 원소로만 이루어진 화합물짝이어야 합니다.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는 탄소 12g에 결합한 산소가 12g과 32g, 곧 갓콕 818. 질산과 아질산, 황산과 아황산은 이 탄소가 세 종류라 해당하지 않고 산소와 오존은 한 가지 원소로 된 동소체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소와 효소는 이름만 보아도 배산을 알 수 있습니다. 분해의 물질 이름에 아재를 붙인 것이 많거든요. 엽단이 곧 말푸세이니 이것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효소는 말타아제입니다. 아밀레이스는 녹말을 엽당으로, 지마아제는 포도당을 알코올로, 이파아제는 지방을 분해하지요. 녹말에서 엽당까지가 아밀레이스, 엽당에서 포도당까지가 말타아제라고 단계로 기억해 주셔요. 답은 1번입니다. 염의 가수분해는 염에서 나온 이온이 물과 반응해 수소 이온이나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현상입니다. 약산이나 약염기에서 온이온이 있어야 일어나지요. 염화나트륨은 강산인 염산과 간염기인 수산화나트륨이 중화되어 생긴 염이라 물에 녹아도 이온이 그대로 흩어질 뿐 가수분해가 일어나지 않고 중성을 유지합니다. 반면 염화암모늄은 산성, 아세트선 나트륨은 염기성을 띱니다. 답은 1번입니다. 르샤틀리에의 원리에 따르면 압력을 높인 편은 기체 몰수가 줄어드는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니 반응 전후 기체 몰수가 같으면 압력을 바꿔도 편형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1번엔 2+O2는 이 NO는 왼쪽 V몰, 오른쪽 V몰이라 압력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2번은 기체의 2몰이 고체 염화암모늄로, 3번은 3몰이 2몰로, 4번은 2몰이 1몰로 각각 줄어드니 모두 압력에 반응하지요. 답은 1번입니다. 에틸렌을 염화팔라듐 촉매 아래에서 산화시켜 아세타이드를 얻는 공업적 제법을 마커 공전이라고 합니다. 에틸렌, 팔라듐 촉매, 산화 이 세 단어가 함께 나오면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에틸렌은 아세트산과 에탄올, 염화비닐의 원료로도 쓰이지만 PDCl 투산화의 주생성물은 아세트알데히드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전자배치를 보고 원자의 상태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A와 B는 모두 전자가 12개인 마그네슘인데 A는 낮은 오비탈부터 차곡차곡 채워진 바닥 상태이고 B는 3, S전자 하나가 3, P로 올라가 있는 들뜬 상태입니다. 바닥 상태의 원자가 에너지를 흡수하면 전자가 더 높은 오비탈로 올라가 들뜬 상태가 됩니다. 즉 A에서 B로 변할 때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이지요. 같은 원소이므로 다른 종류의 원자도 동원소도 아니라는 점까지 확인하시면 답은 4번입니다. 용액에 녹아있는 수산화나트륨의 양부터 구합니다. 수산화나트륨은 열가 염기라 2일 오르마른 열몰과 같고 몰 질량이 40g/몰이므로
4g이 10중량%가 되려면 용액 전체가 40g이어야 합니다. 용질은 더 넣지 않으니 물을 증발시켜 용액 질량을 줄이는 수밖에 없지요.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의 밀도를 약 1.04g/ml로 보면 현재 용액은 약 104g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산화제와 환원제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이 반응에서 이산화황은 자신이 가진 환소를 잃고 S로 환원되며 그 대신 상대인 황화수소의 함을 -2에서 0으로 올려 산화시킵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인데요. 자신이 환원되는 물질이 바로 산화제입니다. 상대를 산화시켜 주니까요. 그래서 이산화황은 이 반응에서 산화제로 작용한다는 2번이 답입니다. 산화제는 자신이 환원되고 환원제는 자신이 산화된다. 이 한 줄을 꼭 암기해 주셔요.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양성자수가 늘어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세집니다. 그래서 원자반 지름은 작아지고 금속성과 전자반 출성도 약해지며 반대로 비금속성과 이온화 에너지는 커지지요. 감소하는 성질끼리만 묶인 보기를 고르시면 답은 2번입니다.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로 바꾸는 문제입니다. 비중으로 용액 1리터의 질량을 구하고 거기에 퍼센트 농도를 곱하면 순수한 염산의 질량이 나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알파선은 헬륨 원자액이라 염전화, 베타선은 전자라 음전화를 띠므로 전기장 속에서 서로 반대쪽으로 휘어집니다. 반면 감마선은 전하가 없는 전자기파라 전기장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곱게 나아갑니다. 알파는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감마는 전하 없으므로 기억해 주셔요. 답은 3번입니다. 염을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산의 수소가 일부 남아있으면 산성염, 염기에 수증기가 남아있으면 염기성염, 둘 다 없으면 정염입니다. 1번의 황산수소 나트륨과 CA 탄산수소 이온이는 화학식의 H가 그대로 남아있으니 둘 다 산성염입니다. 나머지 보기에는 CaOHC에 COOHC에처럼 OH가 남은 염기성염이나 염화나트륨, 염화칼슘 같은 정염이 섞여 있지요. 화학식의 H가 보이면 산성염, OH가 보이면 염기성염, 이 뒤중 하나면 충분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 크레이엄의 확산속도 법칙 문제입니다. 기체의 확산속도는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합니다. 가벼운 기체일수록 빨리 퍼진다는 뜻이지요. 속도가 2배라는 것은 제곱근이 붙어 있으니 분자량은 4분의 1로 가볍다는 의미입니다. 양변을 제곱해 정리하면 속도비를 제곱해서 분자량 비로 바꾼다는 요령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끓는 점은 액체의 증기압이 외부 압력과 같아지는 온도입니다. 그러니 외부 압력을 높여주면 그만큼 증기압도 더 커져야 하고 결국 더 높은 온도가 되어야 끓게 되지요. 밀폐된 그릇에서 물을 끓이면 발생한 수증기가 빠져나가지 못해 내부 압력이 올라가고 그 압력 때문에 끓는 점이 상승합니다. 압력밥솥에서 밥이 빨리 드는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반대로 가마파에서 끓이면 끓는 점은 낮아지지요. 답은 4번입니다. 항분자 안에 배위결합과 이온결합을 함께 가진 물질을 찾는 문제로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암모니아의 질소가 가진 비공유 전자쌍을 수소이온에게 통째로 내주어 암모늄이온이 되는데 이 결합이 배이결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암모늄이온과 염소이온 이 정전기접 인력으로 붙는 것이 이온결합이지요. 두 결합을 모두 가진 것은 염화암모늄뿐이므로 답은 1번입니다. 배위결합하면 염화암모늄이 바로 떠오르도록 암기해 주셔요. 열량을 1에너지 단위로 바꾸는 환산 문제입니다. 1 칼로리는 4.184, J라는 관계 하나만 알면 바로 풀립니다. 착화에너지 24칼로리에 4.184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약 100, J됨으로 답은 4번입니다. 1 칼로리는 4.184, J는 열량 계산 문제 곳곳에서 쓰이니 이 숫자만큼은 꼭 암기해 주셔요. 압력 수조를 이용한 가압성수 장치의 최소 압력 문제입니다. 물을 규정대로 뿜어내려면 도중에 잃어버리는 압력을 모두 이겨내야 하지요. 그래서 코스 마찰손 실수도압, 배관 마찰손 실수도압, 낙차 환산수도압을 전부 더한 뒤 반수압 확보를 위한 규정값 0.35 메가파스칼을 더해줍니다. 답은 4번입니다. 소요 단위 개선 문제입니다. 원칙은 하나입니다.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10배를 이 소요 단위로 한다는 것이지요. 저장수량을 지정수량의 10배로 나누어 각각 구한 뒤 더해줍니다. 합하면 4 더하기 1은 5단위가 됩니다. 지정수량의 10배가 1소요 단위라는 기준은 자주 출제되니 꼭 암기해 주셔요. 답은 1번입니다. 연소 이론에서 인화점과 착화점의 관계를 묻는 문제입니다. 인화점은 불씨가 있을 때 불이 붙는 최저 온도이고
착화점은 불씨 없이 스스로 타기 시작하는 온도라서 서로 별개의 값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휘발유인데요. 인화점은 영하 수십 도로 매우 낮지만 착화점은 300도 안팎으로 오히려 높습니다. 그러니 인화점이 낮은 물질은 착화점도 낮다는 선번 설명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착화 온도가 낮을수록 인화점이 낮을수록 폭발 한계가 넓을수록 위험하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염소산염류는 제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입니다. 자신은 타지 않지만 산소를 내놓아 연소를 도움으로 다량의 물로 냉각소화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옥내 옥외소화 전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 소화 설비, 포소화 설비처럼 물계통 설비가 적응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탄산수소염류 분말 소화 설비, 불활성 가스 소화 설비, 할로제너 합물 소화 설비는 질식 위주라 적응성이 없습니다. 보기 중부를 포함한 설비는 포소화 설비이므로 답은 2번입니다. 분말 소화 약재는 종별 주성분과 착색이 짝으로 출제됩니다. 제3종의 인산암모늄은 다몽색이므로 1번이 옳습니다. 제2종과 제4종은 탄산수소칼륨 계열로 담회색과 회색이니 함께 정리해 주셔요. 답은 1번입니다. 불활성 가스 소화 설비는 산소 농도를 낮추는 질식 소화가 원리입니다. 그런데 1번 니트로글리세린, 즉 나이트로글리세린은 제5류 위험물 자기 반응성 물질이라 분자 안에 산소를 품고 있어 외부 산소를 차단해도 스스로 타버립니다. 그래서 제5류에는 불활성 가스나 할로제너 합물 소화 설비가 듣지 않고 다량의 물로 냉각소화해야 합니다. 나머지 자일렌, 아세톤, 바이에틸에터는 제4류라 질식 소화가 통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 벤젠의 성질 문제입니다. 벤젠의 어는 점은 약 5.5도로 꽤 높아서 추운 겨울철에는 고체로 응고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응고되었다고 해서 이나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체 표면에서도 증기가 나오고 벤젠의 인화점은 영하 11도로 매우 낮아 온도가 조금만 올라도 다시 위험해지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겨울철에 응고하여 인화 위험이 없다는 선번이 틀렸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옥내 소화전 설비의 표시등 설치 기준입니다. 옥내 소화전 항상부의 벽면에 적색 표시등을 설치하되 부착량과 15도 이상의 각도가 되는 방향에서 10m 떨어진 곳에서도 쉽게 식별되어야 합니다. 각도 15도, 거리 10m를 짝으로 외워주셔요. 답은 4번입니다. 벤조일 페옥사이드는 제5류 위험물 유기과산화물입니다. 열, 충격, 마찰로 폭발할 수 있고 진한 질산이나 진한 황산과의 접촉을 피해야 하며 비활성 희석제를 넣으면 폭발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은 오히려 이 물질을 안정화시키는 희석제로 쓰입니다. 실제로 수분을 함유시킨 상태로 저장의 폭발성을 낮추지요. 그러니 수분과 접촉하면 폭발 위험이 있다는 4번 설명이 틀렸습니다. 금수성 물질과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요. 답은 4번입니다. 할로제너 합물소와 설비 분사에 대해 방사압력 기준을 묻는 문제입니다. 기본은 0.1메가파스칼 이상인데 할론 121을 방사하는 경우는 0.2메가파스칼 이상, 할론 1산원일을 방사하는 경우는 0.9메가파스칼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1211은 0.2, 1301은 0.9, 그 밖의 약재는 0.1 이렇게 세 숫자를 세트로 암기해 주셔요. 문제에서 묻는 것은 할론 121이므로 답은 2번입니다. 이산화탄소는 공기보다 무거워 연소면을 덮으면서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질식소화가 주된 작용이고 방출될 때 기화하며 주위의 열을 빼앗는 냉각소화 효과도 함께 나타냅니다. 부촉 매소화는 할로제너 합물이나 분말소화 약재가 가진 작용이지 이산화탄소의 작용이 아닙니다. 전기가 통하지 않아 시급 전기화재에 적응성이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주셔요. 질식소화와 냉각소화를 나열한 답은 4번입니다. 금속나트륨은 제3류 위험물 금수성 물질입니다. 물과 반응하면 수소가스를 발생시키면서 발열하여 폭발할 위험이 있으므로 분무상의 물이 난 물로 적신 헝겊은 오히려 위험을 키웁니다. 이산화탄소 역시 나트륨과 반응하기 때문에 쓸 수 없습니다. 금수성 물질에는 팽창질석이나 팽창진조와 건조사처럼 마른 불활성 물질로 덮어 질식소화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므로 답은 1번입니다. 금수성 물질의 물계통 소화는 금지 꼭 기억해 주셔요. 여러 번 출제된 다출제 문제입니다.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용기 안에 이산화탄소가 고압으로 압축 액화되어 들어있어서 그 자체의 압력만으로 약재가 방출됩니다. 별도의 펌프나 가압용 가스 같은 방출용 동력이 필요 없지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전기가 통하지 않아 시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고 질식 소화가 주요과라 밀폐된 공간일수록 소화 효과가 좋습니다. 방출 시 온도가 급격히 낮아져 노즐에 드라이아이스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셔요.
제오류 위험물은 자기반응성 물질로 분자 안에 산소를 가지고 있어 질식소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말이나 이산화탄소, 할로젠 화합물을 방사하는 소화기는 소형과 대형을 가리지 않고 적응성이 없습니다. 대신 다량의 물로 냉각소화하는 것이 원칙이라 옥내소화 전설비, 오그소화 전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물분 무소화 설비, 포소화 설비에 적응성이 있습니다. 보기 중에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해당 암으로 답은 4번입니다. 자연발화의 원인이 되는 열에는 산화열, 분해열, 흡착열, 미생물의 발효열, 마찰열 등이 있습니다. 모두 물질 내부에 열이 쌓이게 만드는 발열 현상이지요. 그런데 기화열은 전반대입니다. 액체가 기체로 상태 변화할 때 주위에서 열을 흡수하는 현상이라 오히려 온도를 떨어뜨리는 냉각 효과를 냅니다. 그러니 자연발화의 원인과는 가장 거리가 멀지요. 산화열, 분해열, 흡착열, 바이오열은 세트로 암기해 주셔요. 답은 1번입니다. 과산화나트륨은 제1류 위험물 중 무기과산화물, 그 중에서도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입니다. 물과 접촉하면 수산화나트륨과 산소를 내면서 격렬하게 반응하고 발열하여 폭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물론이고 물이 주성분인 포소화약제도 쓸 수 없고 건조사로 덮어 질식소화해야 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같은 제1류라도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은 물소화 금지라는 예외를 꼭 기억해 주셔요. 물을 수증기로 만드는 연료는 온도를 올리는 현열과 상태를 바꾸는 자멸로 나누어 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10도의 물이 그램을 100도까지 데우는 현열은 2값을 더하면 1258칼로리가 됩니다. 물의 비열 1칼로리 퍼 그램 도시와 증발자면 539 칼로리 퍼 그램은 꼭 만기해 주셔요. 답은 4번입니다. 소화설비의 능력 단위를 묻는 문제입니다. 마른 모래는 섭 1개를 포함하여 50리터가 능력 단위 0.5입니다. 함께 나오는 것들을 정리하면 소화 전용 물통 8리터는 0.43, 수조 80리터에 물통 3개 포함은 1.5, 수조 190리터에 물통 6개 포함은 2.5, 펜창질석 또는 펜창진주함 160리터에 삽 1개 포함은 1.0입니다. 이 표는 통째로 자주 출제되니 세 표로 암기해 주셔요. 답은 2번입니다. 여러 번 출제된 다출제 문제입니다. 불활성 가스 소화약제는 이름의 숫자가 성분을 알려줍니다. IG 541은 질소 52%, 아르곤 40%, 이산화탄소 8%로 이루어져 있어서 5, 4, 1이 각 성분 비율의 첫 자리가 되죠. 따라서 이 세 가지에 들어가지 않는 네온이 구성성분이 아니므로 답은 3번입니다. 함께 IG1은 아르곤 100%, IG 100%, IG 55는 질소와 아르곤이 반반이라는 것도 세트로 암기해 주셔요. 이 연물은 원칙적으로 규정된 운반 용기의 기준대로 수납하여 적재해야 하지만 관련 법령에서는 몇 가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외가 덩어리 상태의 황유암을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하는 경우입니다. 덩어리 황은 분말과 달리 비산하거나 쉽게 연소할 위험이 적어 용기에 수납하지 않고도 운반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지요. 금속분, 산산화크롬륨, 염소산 나트륨은 모두 운반 용기 수납 기준을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 유황은 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동식물유류는 아이오딘 값에 따라 건성유, 반건성유, 불건성유로 나뉘며 아이오딘 값이 큰 건성유일수록 공기 중에서 산화가 잘 일어납니다. 건성유인 아마인유가 헝겊이나 종이 같은 섬유에 스며들면 공기와 닿는 표면적이 넓어져 산화가 빨라지고 그 산화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축적되면서 자연 발화할 위험이 매우 커집니다. 그러니 섬유에 흡수되어 있으면 만정하다는 설명은 정반대로 잘못된 취급 방법이지요. 답은 3번입니다. 여러 번 출제된 다출제 문제입니다. 연소 범위는 가연성 증기가 공기와 섞여불이 붙을 수 있는 농도 구간으로 하한이 낮고 폭이 넓을수록 위험한 물질입니다. 메탄올의 연소 범위는 자료에 따라 하한이 6.0에서 7.3 볼륨 %, 상한이 약 30부 볼륨 %로 제시됩니다. 보기 중 이 값에 가장 가까운 것은 약 7.3에서 36 볼륨 %이지요. 상한 36%라는 숫자만 기억해도 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주요 위험물의 연소 범위는 암기 외에 방법이 없으니 메탄올은 꼭 챙겨주셔요. 답은 2번입니다. 조건 하나하나가 특정 물질을 가리키는 주의 문제입니다. 과산화나트륨이나 과산화바륨 같은 금속 과산화물을 묽은 산과 반응시키면 과산화수소가 생성됩니다. 과산화수소는 물에는 잘 녹지만 석이나 벤젠에는 녹지 않고 분해되면서 산소를 내놓는 성질 덕분에 표백작용과 살균작용을 합니다. 상처 소독약으로 쓰이는 바로 그 물질이지요. 제육류 위험물이고 지정수량은 300kg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연소 범위가 약 2.5에서
38.5 볼륨 퍼센트로 매우 넓고 구리, 마그네슘, 수은과 접촉하면 폭발성 아세틸라이드를 만드는 물질은 산화프로필렌입니다. 제사류 위험물 특수인 화물에 속하며 이 성질 때문에 구리나 은으로 만든 용기와 백과는 사용할 수 없고 저장할 때에는 질소 같은 불연성 가스를 봉입합니다. 구리, 마그네슘 접촉 금지하면 산화프로필렌과 아세타일데하이드를 짝지어 외워주셔요. 답은 3번입니다. 위험물 제조소의 표지는 백색 바탕에 흑색 문자이고 제오류 위험물의 주의사항 게시판인 화기연금은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입니다. 물기연금은 청색 바탕에 백색 문자라는 것도 함께 정리해 주셔요. 표지 백색, 주의사항 게시판 적색인 답은 2번입니다. 저장량이 지정 수량의 몇 배인지 먼저 구하고 그 배수를 보유공지 기준표에 대입하는 2단계 문제입니다. 아세톤의 지정 수량 300L는 부피 단위이므로 비중량 0.79를 써서 질량으로 환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5개 탱크 저장소의 보유공지는 지정 수량의 500배 이하일 때 3m 이상입니다. 475배는 여기에 해당하니 답은 2번입니다. 금수성 물질이 물과 만나 내놓는 기체는 시험에 매우 자주 나옵니다. 인화칼슘은 포스핀 인화수소, 탄화칼슘은 아세틸렌, 나트륨은 수소, 과산화칼륨은 산소를 발생시킵니다. CA3P2 플러스 6H2O는 3Cl, 2OH2 플러스 리피드 4, ClC2 플러스 2H2O는 Cl, 5RH2 플러스 C, 2H2. 보기에 과산화칼륨과 아세틸렌, 나트륨과 산소, 탄화칼슘과 수소는 모두 짝이 어긋나 있고 인화칼슘과 포스핀만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물은 극성 용매라서 극성 물질을 잘 녹입니다. 아세톤은 카본일기를 가진 극성 분자인데다 물과 수소 결합까지 할 수 있어서 물과 어떤 비율로도 섞입니다. 반면 정린과 황은 물에 녹지 않는 고체이고 벤젠은 무극성 분자라 물과 친을 이루며 섞이지 않지요. 제사류 위험물 중 수용성인 아세톤, 메탄올, 에탄올을 따로 묶어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제1류 위험물의 분해 온도를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아모늄이 들어간 염류는 열에 약해 분해 온도가 낮다는 점만 기억하면 빠르게 풀립니다. 염소산 칼륨은 약 400도, 과산화나트륨은 약 460도, 질산 칼륨은 약 400도에서 분해되지만 과형소산 암모늄은 약 130에서 150도로 훨씬 낮은 온도에서 분해됩니다. 분해 온도가 가장 낮은 물질은 과형소산 암모늄이므로 답은 3번입니다. 작용기의 이름과 표기를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나이트로기는 이산화질소로 질소 하나에 산소 2개가 붙은 형태입니다. 비슷하게 생긴 것들과 꼭 구별해 주셔요. 일산화질소는 나이트로속이, 질산이온은 질산기이고 일산화질소 N3 같은 작용기는 아예 없습니다. 산소 개수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나이트로기가 분자 안에 여러 개 붙을수록 폭발성이 커지는데 TNT처럼 나이트로기가 3개 붙은 것이 제오류 자기반응성 물질의 대표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혼합 위험성 문제인데 발상을 뒤집어 위험성이 가장 낮은 조합을 찾아야 합니다. 나트륨 제3류는 공기 중에 산소나 수분과 격렬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오히려 반응성이 낮은 등유나 경유 같은 소규류 속에 넣어 보관합니다. 즉 이 둘은 혼합 위험이 아니라 보호액과 저작물의 관계인 것이지요. 나머지 보기는 산화제와 환원제, 강산과 가연성 액체의 조합이라 발화, 폭발 위험이 큽니다. 나트륨은 석유 속에, 환리는 물 속에 저장, 이 두 보호액은 시한단골이니 꼭 암기해 주셔요. 답은 4번입니다. 환린이 자연발화하기 쉬운 가장 큰 이유를 묻는 문제입니다. 핵심은 산소와의 결합력이 매우 강하다는 점입니다. 산소와 쉽게 결합하니 공기 중에서 저절로 산화 반응이 일어나고 그때 나온 반응열이 쌓여 온도가 올라갑니다. 게다가 착화 온도가 30에서 40도로 극히 낮아서 조금만 온도가 올라가도 불이 붙어 보이지요. 그래서 환리는 공기를 차단하기 위해 물속에 저장합니다. 결합력과 착화 온도를 함께 짚은 답은 2번입니다. 여러 번 출제된 다출제 문제입니다. 저장기 중에서 편린 설명을 찾는 문제입니다. 이동 탱크 저장소에 배치해야 하는 서류는 설치 허가증과 운송 허가증이 아니라 해당 이동 탱크 저장소의 완공검사 합격 확인증과 정기점검 기록입니다. 차량이 이동하며 위험물을 다루는 특성상 관련 서류를 항상 싣고 다니도록 한 것이지요. 나머지 보기인 지하 저장 탱크 주된 밸브의 폐쇄, 아세트알데하이드 저장 탱크의 불활성 가스 봉입, 방유제 내부의 고인물이나 유류의 즉시 배출은 모두 옳은 기준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저장, 취급 기준에서 틀린 설명을 찾는 문제입니다. 과산화칼륨은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로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여 산소를 발생시키고 발열,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 물과 반응하지 않으므로 물속에 저장한다는 설명은 명백히 틀렸습니다.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은 물 접촉 절대 금지, 소화도 마른 모래로 해야 합니다. 과산화수소의 차광 저장, 과산화마그네슘의 방습, 질산나트륨의 조해성 주의는 모두 옳은 설명이지요. 답은 4번입니다. 제오류 이온물의 풍면 분류 문제입니다. 질산에스터류는 분자 안에 오컨딘 1호쿠인 오토 구조, 즉 질산과 알코올의 수산기가 만든 에스터 결합을 가진 물질입니다. 나이트로셀룰로스는 셀룰로스의 수산기가 질산과 반응해 에스터 결합을 만든 것이므로 질산에스터류에 해당합니다. 반면 타이나이트로페놀과 테라이나이트로폴로에는 탄소의 나이트로기가 직접 붙은 나이트로 합물이고 나이트로벤젠은 제사류 제삼석규류입니다. 이름만 보고 헷갈리기 쉬운 함정이니 꼭 구별해 주셔요. 답은 2번입니다. 옥내 저장소에서 용기를 겹쳐 쌓는 높이 기준 문제입니다. 기본은 3m를 촉구할 수 없지만 제사류 위험물 중 제3석유류와 제4석유류, 동식물유류만을 수납하는 용기는 3m까지, 기계에 의하역하는 구조의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는 6m까지 가능합니다. 문제는 제3석유류만을 수납하는 용기이니 최대 4m, 답은 2번입니다. 기본 3m, 제3, 제4석유류와 동식물유류는 4m, 기계 하역 용기는 6m, 이 세 숫자를 세트로 암기해 주셔요. 건축물의 소유 단위 문제입니다. 제조소나 취급소의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이면 연면적 100스퀘어미터를 1소유 단위로 하고 내화구조가 아니면 그 절반인 50스퀘어미터를 1소유 단위로 합니다. 이 문제는 내화구조의 연면적 1000스퀘어미터이니 100스퀘어미터당 1단위로 나누면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제조소, 취급소는 내화 100에 비내화 50, 저장소는 내화 150에 비내화 75, 이 숫자들을 세트로 암기해 주셔요. 제1류 위험물의 물에 대한 용해도를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염소선 나트륨, 과염소선 나트륨, 과염소선 암모늄은 모두 물에 잘 녹습니다. 그런데 과염소선 칼륨은 물에 거의 녹지 않습니다. 나트륨염과 암모늄염은 대체로 물에 잘 녹지만 칼륨염 중에서 과염소선 칼륨과 염소선 칼륨은 용해도가 낮은 대표적인 예외이지요. 그러므로 용해도가 가장 낮은 것은 과염소선 칼륨, 답은 3번입니다. 이동 탱크 저장소의 취급 기준 문제입니다. 이동 저장 탱크로부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인화점이 40도 미만인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이동 탱크 저장소의 원동기 엔진 내 정지시켜야 합니다. 엔진의 불꽃이나 열이 인화성 증기의 점화원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지요. 주유 취급소에서 자동차에 주유할 때도 인화점 40도 미만이면 원동기를 정지시키도록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40도라는 숫자는 자주 출제되니 꼭 암기해 주셔요. 답은 1번입니다.